번째 순서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세 가지 급등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유 있는 급등인지 아닌 급등인지 하나씩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솔루스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키워드 묶이면 좋아하고요. 또 해외에서는 테슬라, 애플이 큰 손들인데 이 두산솔루스가 테슬라 전지바 공급 유력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유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여기서 뺐는데 한번 두산솔루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 65점? 65점.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자. 우선 65점이라고 했는데 이 유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두산솔루스라는 그 회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종목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죠.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모멘텀 살아있고 장기 우상향할 종목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테슬라와 막판 조율 중이라잖아. 주말에 바로 뉴스 뜨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거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왜 유력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지금 테슬라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일단 지금 이게 좀 흘러나온 게 네. 저는 약간 좀 고의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슬쩍, 네. 슬쩍 흘린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리고 또 물어보면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네. 일단은 기사화되면서 지금 테슬라 공급이 유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여전히 뭐 시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동박 2차 전지 관련돼서 다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인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 LG화학이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두산솔루스가 같이 이번에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두산솔루스가 더 곽강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쫓아가면 잘못하면 좀 뭐 본인이 고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직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유럽 배터리 연합 회원사로는 이제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노스볼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 두산솔루스라는 그냥 회사만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 폭등하고 이러면서 시총이 무려 5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 찾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두산솔루스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산솔루스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배터리 연합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네. 회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두산솔루스가 그 유럽의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동박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키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자생 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유럽 뭐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회원사 안에 테슬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돼서 지금 뭐 다 같이 밸류체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긴 한데 네. 테슬라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그 카더라보다는 딱 눈에 보이는 건 LG화학이 당연히 가장 큰 수혜주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오늘 뭐 두산솔루스가 만약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본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LG화학에 납품하는 또 회사들도 같이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LG화학에 납품하는 뭐 첨가제를 납품하는 첨보라 뭐 그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첨보 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소재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뉴스에 뭐 간간히 조그맣게 나와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사실은 뭐 제가 그 깊이 안 봐서 그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가시화하면서 K 배터리들이 경쟁사가 될지 협력사가 될지 뭐 그 안에서 눈치 싸움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두산솔루스는 65점을 주셨거든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일단 오늘 65점을 드린 이유가 네. 회사는 뭐 100점도 주고 싶고 120점도 주고 싶은 회사긴 하지만 가능성만 보면 네.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너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예, 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점수를 좀 많이 안 주는 이유가
가격이 비쌉니다.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종목이 좋아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45,000원 이하까지는 한번 빠지지 않겠나. 계약이 빨리 나오면 모르겠지만 좀 약간 딜레이 된다라고 하고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4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기업 특성상 지금 빨리 이번 달이나 12월 초에 나오지 않으면 1월로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계약은. 그 목표가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소재주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매수가만 이제 조정 시에 들어갈 수 있는 45,000원의 가격만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사실 계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워낙 천지 차이로 나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따로 제시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가 궁금해 종목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저희가 신풍제 약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신풍제지 바로 지입니다. 왜 신풍제지가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을까요? 점수부터 들어보죠. 점수 49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요? 골판지 기업이 더 이상 아니다. 아, 골판지 기업 아니고 포장 기업도 아니다. 신풍제지 49점이고요. 골판지 기업 아니고 포장 기업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닌데 왜 주가는 상한가를 갔을까요? 좀 의아하네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오늘 신풍제지뿐만 아니라 제지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들은 뭐 다 쏘아 올렸어요. 배급증의 상자 수요 뛰는데 골판지 대란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판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신풍제지는 심지어 신풍제약 때문에 이름도 유명해졌으니까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글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는 신풍제약과 헷갈리지만 잘못 산 거 아니니?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좀 의아한 게 신풍제지가 왜 그 많은 제지주 중에서 상한가를 갔을까? 실제로 정말 제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골판지 대란에 걸맞는 그런 수혜주인가? 하나씩 한번 OX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신풍제지를 지금 이제 제지주들이 올라온 것들, 뭐 포장 관련된 회사들이 네.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배달 수요라든지 택배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미 학습을 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면밀히 보면 사실은 그 안에도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일반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특수 잉크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백판지라고 해서 식음료를 또 포장할 때 쓰는 직접 포장할 때 쓰는 그런 또 재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일단 신풍제지는 기존의 사업은 그 백판지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치킨 같은 거 시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직접 담을 때 쓰는 코팅된 종이, 하얀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9월 달에 이미 공시를 냈습니다. 9월 9일자로 이 포장지를 안 만들겠다라고 이제 백판지 생산도 안 하고 영업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골판지 기업이 아니고 백판지 기업이었다가 그 백판지도 좀 접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도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공장 이전이 잘 안 되면서 접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백판지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매출 비중이 백판지가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는 세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아. 오히려 그 네.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포장재 수혜 종목은 오히려 세하다. 오히려 주가는 신풍제지가 상한가를 가고 세하는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포장 대란 하도 말이 많고 골판지 대란 많이 많아서 제주주 공부를 해봤더니 제주주 안에서도 백판지, 골판지 그리고 일반 그냥 종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판지 대란을 보고 사는 거라면 골판지 비중이 많은 기업을 고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골판지 기업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골판지 기업, 그러니까 이 신풍 제지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 네네. 골판지를 좀 주로 많이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네. 그런 회사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회사는 대형 포장이라든지 테림 포장 테림 정도 포장, 대형 정도로 포장. 보시면 되고요. 네. 음식료 아까 포장은 뭐 세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한솔제지나 이런 데는 A4지 이런 데 많이 만드는 회사고 맞아요. 나머지 특수용지, 잉크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지금 영풍제지 이런 회사들도 보면 골판지 뭐 관련된 종이를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좀 이렇게 간단히 눌러보면 사실은 뭐 만드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골판지 수혜 종목. 하지만 정말 돈 되는 건 실적을 봤을 때는 백판지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재지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풍재지 의아하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갔으니까 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지금 상한가로 아주 네. 굉장히 견조하게 2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견조하네요. 네.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네, 장 초반에 바로 매도.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이제 한 5% 6%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 네. 그냥 시가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고 이익 실현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이런 걸 찾아보실 거면 차라리 백판지나 골판지 수혜주를 좀 다시 찾아서 팔고 나서는 좀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풍재지의 경우에는요, 우선 저희 이슈와 다르게 오늘 또 갑작스럽게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우선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분위기를 보고 매도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손을 잡아서 오늘 또 주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점수 몇 점 줄까요? 뭐 60점 드리겠고요. 네. 뭐 삼성전자 효과겠죠. 삼성전자 효과 아주 참 명백하게 주셨습니다. 60점인데요.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왜 샀을까요? 미리 산 이유가 있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공시대로라면 내년 초까지 단순히 서버 설치하고 솔루션 유지 보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 맞는 건가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반대로 뭐 삼성전자에서 수출을 따낸 기업은 솔직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가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주식임은 확실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8%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랑 손잡은 그 이유부터 그 배경부터 들어보죠. 뭐 저도 뭐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네, 나온 내용은 나온 어때요?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서버랑 서버 관련된 물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165억을 체결을 했고요. 네. 일단 그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한 16.29%니까 회사가 워낙 매출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약 기간은 21년 1월 6일이라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은 바로 매수를 하겠다는 거고 돈이 바로 들어오죠. 1월 6일이면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강하게 반응을 보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가 쓰는 걸 많이 쓰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시가가 15% 갭상으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솔루션이 예전부터 저희가 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 꼽혔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뭐 데이터 전문 기업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합니다. 뭐 데이터 수집, 저장, 네. 관리, 분석, 활용 뭐 이런 거 데이터 다 관련한 건. 관련된 거 다 하는 전문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 전문 기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들을 갖고 있고요. 주로 이제 B2B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보면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거의 많이 되게 낮습니다. 낮고 성장이 확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주가가 가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뭐 디지털 뉴딜에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까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지금 뉴스에 올라서 지금 최근에 한 11,000원까지 갔었는데 좀 그동안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에 따르는 이제 뭐 계약이라든지 수주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뭐 삼성전자 계약권으로 잠깐 반짝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이니까 오늘 못 파신 분들은 언제 매도할까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10,000원 선이 넘어가면 자꾸 부러지는 모습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10,000원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10,000원을 갔는데 그 위까지 보려면 뭔가 이제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돌파하고 나서 따라가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뭐 10,000원까지 들고 가셨다가 기술적으로도 부담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도 살아있으니까 10,000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